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다산선생이라는 필명으로 옵션, 특히 옵션 합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할 다산선생 정기엽입니다. 저는 정경련 대학을 졸업하고 정경련에서 약 20년간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 전망을 하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갖다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나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연한 기회로 이제 옵션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갖다가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어떤 그 한국 경제의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로 저희들의 어떤 경제 패러다임 아니면 경제 구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저성장 구조로 이제 들어가게 됐던 거죠. 저성장 구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첫째 무엇보다도 이렇게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갖다 적게 하게 되고 이 투자를 적게 하게 되면은 또 신규 고용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신규 고용이 줄어든다기보다는 어떤 옛날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어떤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IT 기술이 굉장히 많이 또 뭐 다른 이제 부수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됐지만은 기술이 발전이 되고 또 국제화가 되면서 그 어떤 투자 수단, 투자 상품에 있어서 어떤 그 국가 간의 영역이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 국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주식 시장을 갖다 필두로 해서 이제 소위 그 파생 상품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식이 이제 기본 어떤 상품이고 거기에 파생돼서 나온다는 이제 상품으로 주로 이제 유럽에서 발생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오는 과정이랄까 생기게 된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걸 갖다 보게 되면은 미국 사람들이 어떤 데다 돈을 갖다 건다든지 동전을 갖다 얻기를 한다든지 해서 내기를 갖다 이제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성격들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관련돼서 돈이 될 만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 쉽게 해서 손님을 끄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고 되면은 이제 그 상품이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성공을 한 상품이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해외도 이제 수출 갖다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1987년 정도까지 국내에서 이 주식만 가지고 있다가 어떤 국제화 바람을 갖다 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어떤 그 파생 상품을 갖다 도입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떤 그 역사적인 거는 이제 차치를 하게 하고 이 크게 이제 파생 상품에는 현재 이제 뭐랄까 많이 투자를 갖다 하고 있는 게 이제 선물, 주가지수 선물이죠. 그리고 이제 주가지수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해야 될 어떤 그 상품이 이제 주가지수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주식 이제 옵션이라는 게 이제 크게 있고 그 외에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품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화와 그 IT 기술, 인포메이션 정보 이제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지고 요즘은 그 국제적인 상품도 우리가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안방에서 다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FX라고 해서 그 환율, 그러니까 각국 통화 비율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갖다가 하는데 어떤 처음에 열리는 이제 그 호주 시장서부터 동경 시장, 런던 시장, 뉴욕 시장을 돌아가면서 24시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24시간 열리는 시장에 개인들까지도 모두가 이제 참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죠. 그 환율, 그러니까 FX하고 같이 원자재도 이제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석유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곡물 이런 데도 이제 다 투자를 갖다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S&P 선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해외의 어떤 주식 시장에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까지도 지금 이제 다 이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개방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많은 종류의 투자를 갖다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 시장에서 이제 돈을 갖다가 따느냐. 뭐 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이제 딸 수 있는, 손실만 보지 않고 뭐 어떤 사람은 월 1%만 딸 수 있다면 뭐 소원이 없겠다 하는 식의 이제 그런 어떤 그 마음을 갖다 가지고 있어도 이 어떤 그 시장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선물 옵션, 그 파생 상품 이제 파생 선물 옵션 이쪽에 이제 들어간 에는 주식, 그러니까는 주식하고 이제 연관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주체들, 개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단순하게 주식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 선물하고 옵션을 연계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갖다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옵션을 갖다가 하는 그 옵션에 이제 특별하게 한 가지로 이제 연구를 갖다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옵션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인데, 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품들이 가지고 못하는 어떤 아주 좋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이제 앞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 왜 그러면은 이제 개인들이 매일 이렇게 이제 그 잃느냐. 제가 이제 잃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뭐 근거가 어떤 그 조사기관에서 이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개인 투자자의 95%가 다 이 계좌가 다 잃고 있다라 하는 이제 그런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또 제가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해봐도 그 대부분 경우 이제 5분봉, 10분봉, 30분봉도 이제 길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아주 짧은 이제 차트를 갖다가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녀서 투자를 갖다가 해서 딸 수 있느냐? 제 경험으로는 거의 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방법을 갖다 이제 달리해서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연구를 갖다 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갖다 해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 짧은 이제 스팬의 차트를 갖다 보면서 계속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뭐 저도 이제 같이 투자하는 이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이제 그 차트 앞에 앉아서 주가 그래프, 이 캔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선이 그려지는 걸 갖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탐욕과 공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라는 것은 많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 기관, 개인 거기다가 이제 프로그램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각자 나름대로 생각대로 이제 그 움직여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개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주질 않습니다. 오른다고 생각을 갖다가 해서 오르는데 투자를 갖다 하게 되면 푹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겁이 나가지고 이걸 갖다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대부분 이익이 나서 이제 어떤 거래를 한다기보다는 손실이 나가지고 거래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 하면은 떨어져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생각을 갖다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뭐랄까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제로섬 게임이다. 내지는 뭐 네가 이제 잃어야지 내가 딴다. 뭐 이건 죽기 살기로 하다 보니까 항상 그 공포가 이제 이 사람 마음을 갖다 지배하게 되는 거고 거기다 조금만 따게 되면 이제 탐욕이 이제 또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절대로 시장의 이 개개인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가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그 이 자리에 이제 서게 된 것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갖다가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딸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접근 방법 자체를 갖다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연구를 갖다 한 게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의 어떤 슬로건은 No risk, no stress, no tax로 해서 평생 매월 10%씩을 이제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월 10%는 이제 얻는다 하는 이제 그게 슬로건이자 목표이자 이제 행동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뭐 물론 이제 전혀 실패나 실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은 많은 것이 쌓여진 상태에서 차차 이제 올라가고 지금 거의 다 이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지금 이제 10% 정도가 내고 있죠. 뭐 다산식을 이제 다산식을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만드는 어떤 그 방법,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옵션의 합성 중에서도 시걸이라고 하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갖다가 조금 개발하고 이 변형이라면은 조금 이상하지만은 어쨌든 제 나름대로 이제 개발을 해서 여기에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이 이제 다산 시걸입니다. 이제 다산 시걸은 위에 이제 위에 있는 이제 그 말씀 이대로 이렇게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전 세계 유일하게 독특한 방법입니다. 이건 뭐 제가 이게 지웠는데 들어갔네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연 28% 정도를 갖다가 주식으로 말이죠. 꾸준하게 이제 땄다 하는 점에서 그 사람이 이제 뭐 투자의 귀재다 이제 이런 이제 그 별명을 갖다가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옵션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느냐. 보통 이제 옵션이라고 하면은 지레 이제 겁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그거 하면은 이제 뭐 다 망한다던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알려고 자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회가 있는데도 이걸 갖다 살리지 못하고 매일 이제 경원시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한번 부딪혀서 이렇게 겪어봐야 됩니다. 이 겪어보기 전에 이제 개념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옵션을 갖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가르치는 선생들도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말 자체가 미국에서 이제 건너오다 보니까 영어도 많이 들어가고 이 영어를 한국말로 이제 옮기다 보니까 이제 한자가 많이 들어가서 좀 어려운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파생 상품으로 해서 주식시장에서 옵션하고 같이 매일매일 거래가 되는 좋은 투자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옵션이 없다고 하면 저는 뭐 돈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뭐 만들 길이 없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주식하고 이제 처음 이제 들어가서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이제 그 용어 설명이나 이런 거는 뭐 인터넷을 찾아봐도 되고 이제 하지만은 일단 이제 매도라는 게 선물하고 옵션에는 이제 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은 보통 이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팔 때 이제 매도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하는데 이 선물이나 옵션에는 그 가지고 있지 않아도 바로 이제 매도가 됩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오른다고 예상을 갖다 할 때는 이제 매수를 갖다 하고 떨어진다고 하락을 한다고 이제 예상을 갖다 할 때는 매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상승을 예상해서 매수를 했을 때 맞으면은 수익이 되는 거고 떨어지면은 이제 그 손실이 되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또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수의 경우에는 현재가에서 계산을 갖다 할 때 현재가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에 샀는데 120원이 됐으면은 그 120원에서 100원을 빼서 20원이 이제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계산 방법이 틀립니다. 자기가 매도한 가격, 예를 들어서 100원에 매도를 했는데 가격이 120원이 됐다고 하면은 20만큼 손실이 나는 겁니다. 이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도는 자기 매도가보다도 떨어져야지만은 이제 이 수익이 된다.
제가 지금 이거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제 요 기본 개념만 알면은 앞으로 이제 이 강의를 갖다 진행해 나가거나 여러분들이 하는데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갖다가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또 이제 어려워하시는 이제 옵션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옵션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콜 옵션하고 풋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스피 200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이제 가끔 있는데, 코스피는 이제 우리 이제 코스피 시장, 주식 시장에서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얘기하죠. 매일매일 거래가 되는 이제 약 1000개 정도의 종목이 거래가 돼서 그 지수를,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을 지수화했는데 그 100이 되는 시점이 1980년 1월 2일 9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스피 200은 제가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 그 파생 상품이 들어오면서 1998년 9월 1일인가요? 도입이 되면서 그날 아침에 시가가 이제 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 20년간의 이제 차이가 있죠.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이제 우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갭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막 2030하고 한 250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근데 그거는 이제 한번 듣고 이제 잊어버리셔도 되고, 옵션의 종류를 할 때 콜하고 풋 옵션은 이제 크게 나눠지는데, 일단 이제 그 콜 옵션은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주가가 오를 때 콜 옵션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떨어질 때는 이제 풋 옵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틀린 얘기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 수익이 나는 거는 콜 매수와 풋 매도가 이제 수익이 나는 거고,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거는 풋 매수와 콜 매도가 이제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옵션의 종류를 갖다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코스피 200 지수를 2.5 단위로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55라고 하면은 2.5 아래에 있는 이제 225.5,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250.0, 그 아래에 있는 247.5, 그 위로는 이제 257.5, 260.0, 262.5. 그래서 현재의 어떤 코스피 200 지수, 약 이제 오늘 같으면은 한 256점 됐죠. 뭐 255라고 치고 양쪽으로 해서 한 15개씩 해서 항상 이게 이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콜과 풋의 이제 앞쪽에는 이제 연도와 달, 그러니까는 이번 달 같으면은 2014년 3월물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콜 250.0. 근데 이제 콜 250 2014년 3월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두 번째 주 목요일에 이제 결제가 돼서 없어집니다. 요 정도만 이제 알고 이제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옵션의 그 특징이 이제 있습니다. 요 특징이 사실은 이제 뭐랄까, 잘만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평생 매월 10%라도 딸 수 있는 어떤, 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옵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런 옵션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익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면 이것처럼 사실 이제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옵션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제 매월 생성이 되고 매월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매월 소멸되는 거는 맞는데 매월 생성이 된다는 것은 그 전달, 예를 들어서 지금 2014년 3월이면 2014년 2월에 생겨서 그 다음 달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한 6개월 정도의 이제 기간을 갖다 가지고 쭉 이제 함께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들 옵션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당월말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면 이제 투자자에 따라서는 3개월 전 걸 갖다가 사서 투자를 하는 수도 있고 또 6개월 전 걸 갖다 사서 투자를 갖다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 거래가 되고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이 옵션 결제일입니다. 이제 이거하고 이 사실하고 이제 관련이 돼서는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3월, 6월, 9월, 12월 이 3단위로 나가는 달에 이제 결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더블 위칭데이 혹은 트리플 위칭데이. 트리플 위칭데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주식 옵션까지 이제 같이 그날 결제가 되기 때문에 온갖 투자자들이 온갖 전략으로 해서 이 수익을 얻고자 이제 마구 이제 날뛴다. 위치라는 것은 이제 마녀라는 뜻이죠. 이제 ing가 붙어서 이제 마녀가는 행동 동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옵션의 큰 특징으로는 레버리지가 이제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레버리지라고 하면은 이제 작은 투자로 해서 큰 이제 이익을 갖다 얻을 수 있다. 일종의 이제 지렛대 같은 걸 갖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높은 레버리지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상한가가 없습니다. 옵션에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하 15%가 이제 상한가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선물도 마찬가지로 약 15% 정도가 이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한쪽으로만 많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제한 없이 막 커져가지고 이 매수를 한 사람들은 수익을 얻게 되는 거고 매도를 한 사람은 이제 손실을 갖다 보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돼서 우리들이 이제 흔히 한간에 떠도는 9.11 때 누구는 이제 거지가 되고 누구는 이제 벼락부자가 됐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도 이제 다른 어떤 상품에는 아무리 이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이제 특징이긴 한데 결제가 되지 못하면은 이제 0이 된다. 이걸 갖다가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강의를 할 때 이제 가치 소멸이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가치 소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260코를 갖다가 이제 사뒀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제 255인데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지고 255가 되거나 250 정확하게 이제 255대 260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260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옛날 이제 그걸로 해서 2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치면은 한 달이 지나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한 달이 지나가지고 260이 안 되면 이거는 이제 꽝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270이 되면 이건 이제 270 빼기 10 해서 약 10 정도의 이 수익을 갖다 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관계를 갖다 잘 이해를 갖다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죽는 게 아니라 옵션의 가치라는 것이 안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풋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를 들어서 255인데 제가 240을 가지고 있으면 난 떨어질 거라고 확신을 갖다 합니다. 근데 막 떨어지는 중간에는 이제 막 떨어지면서 이제 그 값이 막 올라가죠. 근데
이게 이제 다시 방향을 갖다 바꿔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아주 어떤 그 재밌는 이제 어떤 그 성격이 있죠. 이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 30개 정도가 이 거래가 되면서 콜풋 하게 되면은 약 6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양쪽으로 4달씩 정도 있으면은 6, 4, 24, 약 480개 정도가 이제 매일 거래가 되는데, 당월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성격이 똑같습니다. 이건 아주 재밌죠. 그러니까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500개가 있다고 그래도 다 이제 각자 성격이 틀리고 사정이 다 틀리는데 불구하고 옵션은 이게 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우 몰려다니고 우 올라갔다가 우 떨어지고 하는 이제 아주 그 기본적인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 어떤 그 다산 시걸도 결국은 이런 성격을 갖다가 잘 이용을 해서 이제 수익을 갖다가 얻는 이제 겁니다. 이제 그 높은 레버리지라든지 이제 가치 소멸, 뭐 제일 위에 있는 이제 매월 생성, 매월 소멸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한번 알고 이제 모르셔도 되는데, 이 높은 레버리지나 가치 소멸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이건 뭐 아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뭐 앞으로 제가 이제 같이 하면서 계속 나오게 되는, 그리고 계속 이제 설명을 갖다 해드릴 거니까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의 특징 중에 이제 다른 상품에는 이제 없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이 합성하고 우리들이 그 주식에서 얘기하는 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같이 생각을 갖다 할 수도 있고, 이제 다르게 생각을 갖다 할 수도 있는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제 이제 견해가 맞을런지 틀리는지 제가 확신은 없습니다만은, 주가가 대세 하락이 될 때 이게 뭐랄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저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풋은 크게 이제 올라가고 콜은 떨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성격이 이제 정확하게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이제 구성을 갖다 하더라도 뭐 정확하게 이제 그게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옵션에서의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콜풋을 갖다가 잘 조절을 해서 여러 개를 갖다가 함께 가지고 있으면은 안정성하고 수익을 함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옵션을 갖다가 이제 어느 만큼 이제 공부를 갖다 하느냐 따라서 다 그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성 방식이 이제 다 달라지는데, 교과서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갖다 하느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를 것 같다, 아니면은 크게 오를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콜을 갖다가 매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가가 떨어질지 오를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참여자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뤄내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사인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사인대로 절대로 가주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이제 합성을 하느냐 하면은, 합성을 하게 되면은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나 양쪽에 버퍼가 있어서 마치 그 천장과 바닥에 이 스프링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스폰지를 달아가지고 쿠션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서 부드럽게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치 소멸로 해서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은 이제 뭐랄까 가치가 소멸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갖다가 정확하게 일하셔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크게 이제 가게 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9.11 테러처럼, 아니면 이제 최근에 그 기억할 만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죠. 뭐 2011년 같으면은 뭐 그 2008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고, 2011년에 이제 그 폭락을 갖다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유럽 뭐 재정 위기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고,
2013년 6월 달에 이제 폭락을 갖다 할 때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갖다 했었느냐 하면은, 그 미국의 그 어떤 풀린 돈, 이걸 갖다가 이제 뭐, 그 회수할 우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건 뭐 나중에 설명을 갖다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이제 크게 한쪽으로 보통 이제 기억이 되는 거, 기억을 갖다 크게 남는 거는 이제 떨어진 경우가 이제 많이 남죠. 물론 이제 오를 때도 이제 많이 이제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때를 갖다가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그 옵션의 가치가 대부분 죽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닿으면은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갖다 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조금 이따 보여드릴 어떤 이 식을 갖다 가지고 이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옵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애를 먹는다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이 주식 증권이라든지 이제 옵션이 이제 경영학과 과목에서 이제 많이 가르치는데, 뭐랄까 조금 이제 어렵게 가르치는 이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식이 됐든 이제 뭐 이렇게 파생 상품이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론이나 이제 어휘 설명이 아니라 돈을 갖다 따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식으로 이제 따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런 어떤 옵션의 민감도 같은 데서 나타나는 어떤 델타니, 감마니, 세타니 하는 걸 갖다가 너무 이제 그 시험에 받아 적듯이 이렇게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제 옵션의 민감도에서 꼭 알아야 될 거는 델타는 하나는 알아둬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그래프가 나오니까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델타가 플러스면은 주가 지수가 상승할 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콜 매수를 갖다가 사거나 풋 매도를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이제 플러스죠. 그리고 이제 근거리, 그러니까 내가격, 그러니까 그 근외가격일수록 이제 커지고, 그러니까는 옵션 값이 크면 클수록 이제 그 델타 값도 커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델타 값도 이제 작아지는 겁니다. 요 정도만 이제 외워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알라고 하면은 더 이제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알 필요 없습니다. 감마 같은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세타는 그냥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니다. 세타라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가치가 이제 소멸하는 속도,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까 이제 도달하지 않으면, 결제를 갖다가 받지 못하면 무조건 죽는다고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0이 될 거니까 0이 되기 위한 어떤 그 준비 단계를 갖다가 이제 해 나가는 게 어떤 그 옵션의 특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헷갈리게 이제 만드는 게 그 옵션의 이제 변동성이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변동성이라는 이제 원래 표현 자체는 주가나 가격이 이제 크게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변동성이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주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옵션의 경우에는 가격이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는 것, 그것도 이제 변동이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변동성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갖다가 이제 그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뭐 내재 변동성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옵션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변동성이 이제 가지고 있는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지, 그 이상 뭐 굳이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인터넷이나 무슨 뭐 선물 옵션 카페나 이런 데 뒤져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시간을 갖다가 버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다산 씨가 이제 이걸 갖다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갖다 해 나갈 겁니다. 이 다산시걸의 어떤 슬로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슬로건은
노 리스크, 노 스트레스, 노 텍스로 해서 평생 매월 10%씩을 갖다 벌 수 있다 하는 게 제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이자 목표이자 과정이자 어떤 여기에 이제 어떤 특징들은 다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어떤 상황에서도 월 10% 정도 이상 수익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주식시장의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급등, 이제 급등, 급락, 뭐 상승, 하락, 또 이제 횡보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더라도 월 10% 낼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이거는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 리스크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처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옵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보통들 이제 그 옵션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옵션 강의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특히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옵션 합성 중에서 한 뭐 5%나 될까요? 양매도라고 해서 이제 그 매가로 해서 이제 매도를 이제 쳐둔다고 얘기하죠. 매매를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가두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안에만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수익이 난다. 수익이 실제로 나죠. 저도 이제 처음 한 몇 년간은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요. 예. 실제로 많이 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따본 기억이 이제 별로 없는데 이걸 해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돈도 이제 따보고 이제 했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맹점이 있죠. 그 맹점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 방향으로 크게 갔을 때 이게 늘어나는, 커지는 이 매도값, 이걸 갖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50번 정도 뭐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갖다가 해서 한 5번 정도 이렇게 이제 뭐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또 그런 일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리고 비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떨어질 때만 말씀드렸지만은 오를 때도 위험은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크게 가는 경우를 이제 압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느 정도 알고 이걸 갖다가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치를 갖다가 이제 마련을 해두고 투자를 갖다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어차피 이제 다 하게 될 테니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이제 스트레스를 갖다가 많이 받는 것이 뭐 속된 얘기로 이빠이 이제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는 게 이제 손실이 많이 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그 혼자만 알고 있을 때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이제 경험을 갖다 하는 거지만 이게 이제 없으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없죠. 근데 이제 주식 투자나 이제 파생상품 투자가 아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갖다 한다, 아니면 뭐 식당을 갖다 한다, 아니면 이 샐러리맨을 갖다 한다 할 때도 다 스트레스는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갖다 한다, 무슨 뭐 자영업을 한다라고 할 때 제일 큰 이제 그거는 이제 불황에서 이제 장사가 안 되는 스트레스가 제일 크죠. 고정비는 끊임없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수익은 이제 이 월세나 이렇게 인건비를 갖다 줄 만한 이제 수익이 안 나오는 경우 참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또 경영을 할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뭐 비단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정부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으로 해서 이제 스트레스 많이 옵니다. 직장생활 마찬가지죠. 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직장생활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일치 없습니다. 아주 좋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텍스도 없다는 겁니다. 보통들 이제 신문에서 한 뭐 1년 국세청에서 뭐 세무조사를 한다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해서 이제 세금 안 내겠다고 이제 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세금 이제 내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국가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 국민의 의무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이제 온갖 노력들을 다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사회적인 이제 그 정의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갖다가 이 범법자 내지는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하지만은 실제로 그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도 뭐라고 얘기를 갖다 했느냐 하면은 인간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가 없다. 이거 뭐 세금 내기 싫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하고 함께 하시면은 뭐 이건 뭐 컴퓨터 한 대만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뭐 가게도 필요 없고 장치도 필요 없고 뭐 컴퓨터가 없으면은 저기 하루에 한 뭐 2, 3천 원 내고 저기 PC방 가서 해도 이건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저하고 함께 하시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어떤 그 다산 시걸은 건드리면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손실을 갖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는 아예 피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제가 제 사무실 갖다 가지고 할 때는 뭐 항상 장중에도 저기 자리 없습니다. 뭐 무슨 뭐 일본어를 배우러 간다든지 뭐 서예를 갖다 쓰러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모니터 앞에 안 앉아 있는 주의로 하죠. 그리고 이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인터넷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 여행을 갔다. 뭐 일본을 가면은 이제 시간대가 같으니까 이제 뭐 거래를 하는 게 아니죠. 보기만 해도 됩니다. 그럼 미국을 갔다. 그래도 뭐 이제 인터넷이 다 되니까 뭐 시간대만 좀 바뀌어도 이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게 되면은 안에 그 수익이 움직이는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두고 왔습니다만은 스마트폰으로 주가 움직임만 이렇게 보면은 대강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방법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하고 같이 함께 해서 정확하게만 알 수 있다면은 본인은 물론 대를 이어서 대한민국 증권시장이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해서 매월 10% 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네.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산 시걸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이 어떤 그 강의, 이 방송의 이제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합성을 갖다 해서 한 달 동안 보유를 하는 이제 옵션 합성 방식입니다. 보통 그 투자회사 아니면 투자자문사 이런 데서 이렇게 옵션을 가지고 할 때 매도를 이 오버나이트 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이 주식의 급변, 급등이든지 급락이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매도값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손실이 난다 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를
못 가지고 있게 오버나이트를 못 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다산시걸 같은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적절한 이제 표현은 한자로는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 이게 발음이 너무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은 뭐냐면 가지고만 있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가가 이제 어느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뭐 필연적으로 이렇게 옵션 값이 커져서 매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손실을 갖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도 어느 정도 제가 생각을 갖다 하면 90% 이상 거의 정확하게 맞춥니다. 맞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투자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손실 대신 이제 수익이 이제 훨씬 많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인 이제 세팅 자체 매도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 40개 정도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 요 40개는 일단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왜 이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 이 수익을 갖다 내는 것은 매도를 갖다가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고, 우리가 이제 옵션 매도 투자자가 해야 될 거는 이 매도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하는 이제 그 문제에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이제 다산시걸 방법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은 이 강의를 갖다 계속 들으시면은 이제 다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어떻게 해서 이제 매월 10%씩을 딸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이제 그건데, 제가 이제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드릴 다산시걸의 어떤 뭐랄까요? 기본 이제 시기입니다. 요게 이제 3월 5일 아침,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방송용으로, 그리고 이제 전에는 이걸 갖다가 제 블로그나 카페에다가 이제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요런 식으로 지금 오늘 아침 한 10시 정도에 짰습니다. 10시 정도에 아이고, 이게 바뀌질 않았구나.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청산 후 총평가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1억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1억 3,112만 얼마가 지금 나와 있죠. 요게 지금 이제 수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똑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만든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그게 이제 바뀌질 않았는데, 옵션의 매도와 매수를 갖다가 잘 이제 조합을 해서 투자를 갖다 하게 되면은 이제 월 10%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된다 하는 것까지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미리 알 수 있는 수익률을 어떻게든 이제 지켜나간다. 그러니까는 아까 써드린 보유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다 하기 위한 어떤 단계죠.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월 10% 정도는 이제 무난하게 이제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왕에 이제 저하고 시작을 해서 이 방송을 갖다 계속 들으시려고 생각을 갖다 한다면은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제 네이버에 제 아이디가 다산 27입니다. 다산 27이고 따라서 이제 블로그는 blog.naver.com 다산 27이고 카페는 카페.다산27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들어오셔서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가입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은 조금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뭐 질문에 대답이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제가 이제 올 때 어떻게 이제 강의를 갖다가 진행할 거냐 하면은 요렇게 이제 만든 것이
어떤 과정을 갖다 거쳐서 이제 요렇게 어떤 수익이 만들어졌다 하는 걸 갖다가 일일이 이제 설명을 갖다 드릴 겁니다. 대부분 경우 이제 네 개를 갖다 이렇게 이제 네 개를 갖다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두 개는 수익이 나고 두 개는 이제 손실을 갖다 보는데 끝에 가서는 항상 이제 수익이 많도록 수익이 많아서 그 더하기 빼기를 했을 때는 항상 이제 이 수익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짜 가지고 한 달 동안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해하시기도 쉽고 사실은 이제 이런 정도의 수익을 갖다가 얻는 어떤 그 성과에 비해서는 예, 굉장히 어떤 그 들어가는 노력은 굉장히 적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그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